동일 아이디어 하루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는 선가이버입니다. 30일까지의 모음집입니다. 태평양 쓰레기 1분. 태평양 쓰레기 수거 관련 아이디어를 매일 생각 상시 1분 추가. 대양에 떠도는 해양 쓰레기는 한반도의 16배 크기로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고 10년 이내에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임. 4억 5천만 톤. 내 아이디어 제품은 상시로 바다에 떠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로 자원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됨. 육지로 가져오고 분리하고 매립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음. 축구장 몇 배의 크기로 상시 바다에 있고 작업자는 2명 정도로 운행. 쓰레기를 태워서 나온 에너지로 배는 일정 속도로 움직인다. 움직이면서 바다 밑에 쓰레기를 위로 올리면 쓰레기를 강력한 태양 열기로 건조시킨다. 후단에 쓰레기 태운 열을 이용해서 완전 건조시키고 소각로로 이동한다. 비가 오면 쓰레기는 배 갑판에 있는 게 배 내부에 유리된 건조시설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기상하고는 상관없음. 저녁에는 쓰레기 태운 열기로 건조함. 그 대신 효율이 낮음. 태양이 뜨거운 낮에 증기기관으로 많은 구역을 움직여서 쓰레기를 모아서 건조밤에 많은 양을 태움.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연기에는 환경오염 성분이 없어야 한다. 이 설비는 상당한 크기가 필요함. 물은 바닷물을 활용하고 건조하는데 상당한 크기의 배이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해 보임. 소각하고 발전기 돌리면 그 에너지는 무슨 용도로 활용해야지. 바다에서 소각열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을 돌려서 그 큰 배를 움직인다면 발전기도 돌리고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인데 국제적으로 이 배에서 채굴한 코인에 가산점을 주면 어떨까? 배 만드는 비용에 인건비 등등 많은 돈이 들어간다. 세계의 쓰레기 치우는데 내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보자. 첫날이라서 많은 생각을 했네. 10분 정도 함. 태평양 해양 쓰레기 수거 아이디어 상시 1분 추가. 축구장 몇 배의 크기로 중장비 로더 사진 참고의 원리로 배의 움직임에 자연적으로 로더 헤드에 쌓인 플라스틱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제히 올려서 플라스틱을 배 위로 올린다. 작업자는 배에 해양생물 특히 거북이가 있는지 확인 후 건조용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킨다. 배가 일반 물고기는 알아서 헤엄쳐서 도망가는 속도로 움직임. 로더 헤드는 엄청 단순한 원리로 무겁지 않고 튼튼해야 한다. 들어 올리는 것은 공합 실린더나 와이어를 이용해서 줄을 당겨도 된다. 미세 플라스틱을 건지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분해만 될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대양에 떠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다. 로더 헤드를 미세 그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쓰레기에 의해 파손의 가능성이 있어서 생각한 것이 로더 헤드와는 별개로 배 중간에 컨베이어 벨트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장치를 추가한다. 이것도 많은 생각이 필요한데 정전기를 이용하거나 오일 스키머 원리를 이용해도 된다. 그 대신 엄청난 길이가 필요함. 중간이나 후단부에 설치하며 위로 올린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은 필터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한다. 엄청난 양을 여과해야 하므로 뜨거운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건조하는 방식도 겸용하면 된다. 태평양 쓰레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부유물질이다. 이를 이용해서 인공섬을 태평양에 만드는 것은 어떨까? 수거해서 매립하는 절차는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다. 1억 5천만 톤이 해양에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를 모아서 인공섬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보자. 시간이 지나서 분해가 안 되도록 특수 물질로 일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닷속으로 들어간 플라스틱은 500년 후 분해될 때까지 바닷속에 있어야 한다. 바닷속 플라스틱을 수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AI 잠수함으로 사람이 필요 없이 자력으로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해양 폐기물을 수거한다. 작살로 플라스틱에 반응해서 발사된다. 물고기와 헷갈리지 않도록 많은 학습이 필요. 태평양 쓰레기로 부유하는 섬을 만들자. 우선 화력 발전을 하는 배를 먼저 구상하였다. 이 배의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물질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화력 열기로 녹여서 틀을 이용해서 긴 사각형 파이프를 만든다. 만들어진 파이프를 일정 길이로 잘라서 양쪽을 막는다. 파이프를 이어서 붙여서 충분한 부력이 확보되면 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부식이 된다. 이 부식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태평양 쓰레기로 부유하는 섬을 만들자. 우선 화력 발전을 하는 배를 먼저 구상하였다.
이 배에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물질들은 별도로 분리해서 화력 열기로 녹여서 틀을 이용해서 긴 사각형 파이프를 만든다. 만들어진 파이프를 일정 길이로 잘라서 양쪽을 막는다. 파이프를 이어서 붙여서 충분한 부력이 확보되면 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부식이 된다. 이 부식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환경을 생각하는데 화력 발전이라니 쓰레기를 수거해서 배에서 태우는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지만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플라스틱을 태우면 유독 연기가 엄청나게 나온다. 공정에 많은 물이 필요하다. 바다여서 물 걱정은 없다. 오염 태우고 나온 물질은 주기적으로 매립장으로 보낸다. 공정이 길어서 배도 커야 한다.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환경을 오염하면 절대 안 된다. 많은 과학자가 최상의 배를 만들어야 한다.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영위할 수 있다.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태평양 쓰레기의 대부분이 어업용품이다. 2대의 배로 5일 동안 10톤을 수거해서 분석 결과이다. 일본과 중국이 거의 비슷하게 1등, 2등, 한국은 3위이다. 무슨 등수냐고 태평양에 무단 투기한 나라 순위다. 순위에 억울하게 미국은 4위다. 자기들 앞마당인데 미국이 등수별로 수거 비용 달라고 하면 줄까? 안 주겠지.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남한의 16배 크기이고 계속 커지고 있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서 힘들어하던 바다 거북이가 생각난다. 우리가 바다 생물이라고 생각해보자.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데 바다 생물은 눈이 발달하지 않았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생각하고 먹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다.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죽은 고래가 생각난다. 최상위의 계층인 인간에게 플라스틱의 홍수는 재앙이 될 것이다. 한 달 정도는 세밀한 설계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배는 비가 와도 쓰레기를 태우는 열기로 물기를 제거한다. 유리로 된 온실을 생각했는데 바다는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곳이다. 유리가 아닌 철판으로 낮 시간대의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쓰레기에 있는 물기를 제거할 수 있을 듯하다. 유리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을림에 검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상판을 철판으로 하면 직사광선을 맞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배 상판이 철판이고 그 밑에 태평양 쓰레기가 컨베이어 벨트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서 물기가 제거된다. 벨트 중간부터는 쓰레기 태우는 열기가 전달되어서 아주 뜨거운 열기로 물기를 제거한다. 배 상판은 보행 통로가 정해져 있다. 철판으로 가능할까? 공정이 복잡한데 내부가 열기로 꽉 차면 많은 공정의 보수 작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철판 없이 상판에 쓰레기를 이동시키면 어떨까? 단점은 비가 오거나 밤중에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가 오면 레일로 닫으면 어때? 닫는 건 좋다. 누수와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을까? 등등 계속 생각해보자. 배는 사각형으로 일반적인 배와는 다르다. 앞으로 가면서 쓰레기를 계속 모으다가 위로 올려서 자연 건조와 함께 태우는 열기로 완전 건조 후 화력 발전을 시키는 것으로 태평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이디어다. 쓰레기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태우고 나오는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이다. 추가적인 아이디어로 부유물질인 플라스틱의 특성을 이용해서 커다란 섬을 만드는 아이디어다. 화력발전열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틀에 끼워서 긴 통으로 만들고 양쪽을 막으면 된다. 한 달 정도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려고 한다. 최소 반년 정도 지속해서 생각하려고 한다. 소설식 배 수거 말고 화력발전 말고 다른 방법의 쓰레기 수거 방법이 없을까?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배 5척이 그물을 길게 끌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한적한 곳에 그물을 육지에 묶어서 모인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요즘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바다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에 눈독을 많이 들인다. 육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서 기반 시설이 바다에 잠기다 보니 플라스틱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미국에서 하와이를 왕복으로 움직이면서 플라스틱 수거를 하고 있다. 다행히 소재값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한번 왕복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에 경쟁자도 많아졌다. 다른 팀은 우리와 같이 쓰레기를 무트로 이동을 안 시키고 이동식 섬에서 바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다.
작업을 할수록 자신들의 섬도 커지고 있다. 돈이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라도 하겠지. 소설식 2080년 육지 대부분이 물에 잠기다 보니 기반 시설이 무너져서 소재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도 플라스틱 소재가 바다에 널려 있어서 바다에 가서 자원을 캐고 있다. 이들을 바다 광부라고 부른다.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 미국 절반 크기로 변한 쓰레기 섬에 살고 있다. 부유 물질이 워낙에 많아서 재활용하면서 틈틈이 플라스틱 섬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배로 이동하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이동식 섬을 이용해서 섬에서 바로 소재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이동식 섬이 태평양에만 10개가 있다. 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인데 물고기는 전혀 없다. 바다 조업하는 국가도 사라졌다. 물고기 대부분이 미세 플라스틱 바다에서 기형아로 태어난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나갔다. 오랜 시간이 안 걸려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바다에 있는데 식량을 항상 걱정해야 한다. 그래도 플라스틱이 돈이 되어서 돈 걱정은 없다. 최고 150억 명이나 되었던 인구는 격변기를 지나 이제는 지구의 2억 명, 우주에 5억 명이 살고 있다. 다른 지구인이 정착해서 지구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한다. 나도 돈 벌어서 달기지에 가서 사는데 목표이다. 지구는 너무 힘들다. 마스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2050년 대부분 얼음이 다 녹은 연도다. 그러자 북극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미 2040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땅이 줄어들자 인간의 이기심이 재앙을 재촉하였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된다. 항상 전쟁은 양면성이 있어서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을 이뤘다. AI 살상 무기의 눈부신 발전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이 기술들이 우주 개척 시대의 신호탄이었다. 인류는 최후의 무기 핵무기 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두 번의 전쟁 이후 지구의 운명은 정해졌다. 그쯤 핵무기의 충격파 때문에 일본 후지산과 백두산이 거의 동시에 터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더 이상 지구는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곳이 아니다. 부유섬에 있는 작업자 대부분은 달기지로 갈 돈이 모이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며칠간 소설식으로 적어본 지구 어떤가요? 몽상 소설 같다고요. 네. 아직 칼날이 목 근처도 오지 않아서 그래요. 부유섬을 이야기했다. 부유섬을 천천히 이동시킨다. 바다의 많은 물을 화력발전에 나온 남는 전기로 전기분해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액화시켜서 주기적으로 육지로 보낸다. 수소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지금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나 석유로 만들어진다. 친환경이 아니라는 말이다. 화력발전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건조해서 부유섬을 키워나가는 건 어떨까? 섬이 앞으로 가면서 모인 쓰레기를 한 번씩 굴착기처럼 걷어서 올린다. 이 작업은 자동화로 사람이 필요 없다. 사람은 거북이와 같은 것이 같이 딸려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이 끝나면 섬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아주 천천히 이동시킨다. 비가 오면 뚜껑을 닫는다. 하늘이 맑으면 다시 펼쳐서 건조한다. 건조가 완료되면 녹는 플라스틱은 원형 틀을 이용해서 말리고 다른 부유물질 중 천연물질은 알아서 자연분해되기 때문에 걷어서 원형 틀을 녹이는 화력으로 사용한다.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들은 모아서 접착제를 넣고 고온 고압으로 압축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부유섬의 벽돌로 사용한다. 부력 있어서 좋은 재료가 된다. 근데 앞으로 태풍이 점점 강해질 텐데 괜찮을까? 부유섬 계속한다. 평상시는 문제 없지만 강한 태풍을 버틸 수 있을까? 섬의 크기가 커지면 버티는 능력도 커질 것이다. 플라스틱 블럭으로 만들어서 붙여나가는 것도 좋아 보인다. 접착 후 해체할 일이 없기 때문에 초강력 접착제로 연결해 나간다. 쓰레기 재료는 바다에 넘쳐난다. 태평양 쓰레기의 90%는 어업용품이다. 이 말은 어업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육지에서 생겨나는 막대한 바다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1년에 100억 톤이 전 세계에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쓰레기가 빠져나간다고 한다. 이 많은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대부분 섬이나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까지는 못 가고 여기저기 흩어진다. 태평양 쓰레기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 바다는 과연 언제까지 생명이 넘쳐나는 바다일까? 바다는 넓어서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으실까 같지만 산업화 이후 바다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획량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잡아도 끝없이 나올 것처럼 싹쓸이 조업을 하는 국가도 있다. 한없이 넓은 품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인류는 인류세에 너무 큰 흔적을 남겼다.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조율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바다 어디를 가든 쓰레기가 있고 마리아나 해구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은 유명하다. 모든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먹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다. 인류가 강하게 나가야 하지만 민주주의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을 거는 법을 만들기는 힘들다. 기업이 크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뭐 말할 것도 없다. 현재의 주의로는 안 된다. 아마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바다에 물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후회하겠지만 거의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어업활동은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한번 생긴 폭풍이 대부분의 인류 문명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바다는 죽어나가는 것이 눈에 보여야 그때서야 후회할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 방법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기업 활동에 제한을 걸어서 환경에 대해서는 되도록 많은 것을 양보를 받아야 한다. 물론 우리도 불법으로 태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태우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에서 쓰레기 수거를 잘하면 된다. 물론 수거를 잘해도 조금이라도 비용을 싸게 하려고 태우는 사람들이 있으니 음주운전에 준한 강한 법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태평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남한의 16배 크기이다. 4년이 지나면 몇 배 이상으로 커진다고 하는데 현재 이것을 제거하는 기술을 가진 곳은 없다. 몇몇 개인이 진행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서 바다에서 걷어내도 육지에서 재활용 분리하고 쓰레기는 매립해야 하는데 저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방법은 현재 태평양 쓰레기 순위권의 나라들이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를 걷어내는 방법이 있다. 과연 합의될까?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태평양 쓰레기 섬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운동도 하고 있다. 가짜 국가지만 국가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제시한 사람은 없다. 이전까지 생각으로 나는 축구장 몇 배 크기의 배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다의 태양 열기와 화력 발전의 열기로 건조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구상하였다. 덤으로 나오는 재활용품으로 부상력이 있는 섬을 만들어서 크기를 키워서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현재 태평양 쓰레기를 걷어내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많다. 하지만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한 사람은 없다. 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걷어내는 것은 좋은데 남한의 16배 크기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모르겠다. 좀 현실적인 수거 방법을 제시해보겠다. 배 여러 개를 이용해서 하와이에서 멕시코로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끌어서 멕시코 아래 구석의 땅을 구매해서 매립지로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반드시 매립지가 필요하다. 그것도 엄청난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태평양 쓰레기 대부분이 플라스틱의 부유물질이어서 재활용품 분류하고 매립하면 멕시코는 계속 땅이 커져서 좋을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국 치울 엄두조차 나지 않는 끝없는 쓰레기 목포 MBC-3년 전 영상 공부 27분 길이. 배의 해양 사고 중 10%의 원인이 해양 쓰레기 때문이다. 괭생이 모자반 먹지도 못해서. 이전 영상 공부에서 긴 파이프를 연결해서 해양 쓰레기를 치우자는 청년이 있었다. 그 아이디어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넣는다면 파이프의 길이를 몇 킬로 단위로 해서 해류를 따라서 떠다니게 한다. 별도의 동력이 없는 아이디어였다. GPS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 바다를 계속 떠다니게 해서 쓰레기를 모은다. 단점 밤에 배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기를 적용해서 밤에 레드로 빛을 내게 한다. 모은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한다. 저 장치가 태풍에 의해 다른 나라로 가면 어쩌지? 이건 모든 국가에서 몇 개의 할당량을 들여서 제작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면 가까운 나라에서 수거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배로 끌고 온다. 부력이 있는 특성 때문에 분리해서 배로 끌고 오기 편한 특성 때문이다. 바다의 쓰레기가 무슨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넓은 땅이 무한정 우리에게 베풀어 줄 거로 생각한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 해양으로 거의 모든 것을 버렸다. 심각성을 느끼고 국제법을 제정해서 그나마 해양 투기가 사라졌지만 더 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 물고기가 대부분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국제법을 또 만들 것이다. 미리 대응하기에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 거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위험을 느껴야 대응할 것이다. 경제방임주의 국가의 한계이다. 공산주의는 먹고 살기 힘드니 더 신경도 안 쓰고 있으니 현재의 주의로는 절대 환경을 바꿀 수 없다. 대부분 국가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매립지를 만들고 있다. 매립지는 공업단지를 만들면 국가가 부유해진다. 북극 얼음이 다 녹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치 앞을 생각 안 하고 세수만 걱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해 항로가 개통되어서 좋아하고 있다. 아마 얼음이 다 녹은 북극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르겠지. 새로운 항로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통행세만 받아도 부유해진다. 선박회사는 기름값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로는 21,000킬로이고 북해 항로는 13,000킬로, 8,000킬로가 줄어든다. 많은 돈을 지급해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것이다. 쓰레기가 돈이 되면 알아서 수거해 간다. 철의 재활용률을 보면 거의 100%이다. 플라스틱은 수거해도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재활용품으로 소재를 만들어도 가격에 메리트가 없어서 써먹을 곳이 많지 않다. 플라스틱으로 만들던 것을 철로 만들면 엄청난 무게와 높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이물질이 세척으로 잘 제거가 안 되어서 새 제품과 같은 상태가 되기가 힘들다. 신소재가 나와야 하지만 플라스틱처럼 범용성이 좋은 새로운 소재를 또다시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전체 신소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품이라도 자연 분해되는 것으로 만들거나 재활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품으로 대처되어야 한다. 저번에 우주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의 모래 하나가 우주에서 태양과 같은 별의 수이다.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이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주하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자. 지구의 자원은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우주인이 1년에 몇 개월은 지구에 와서 몸의 안정을 찾고 다시 우주에서 일을 하는 세상을 생각해보자. 소행성에서 나오는 자원은 어마어마하다. 그런 소행성이 태양계에 넘쳐나고 있다.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우주 개척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류가 망가뜨린 지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지구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설명한 대로 기업의 이윤을 줄이는 법을 실천하면 환경은 좋아진다. 무턱대고 많은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쉽게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부품이 없어서 고치는 게 사는 비용보다 비싸서 기존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 기업도 이런 것을 유도한다. 계속 법적 보유 연도를 줄이고 있다. 국가와 기업은 어느 정도 경쟁 관계로 있어야 하는데 서로 뒤를 봐주는 배경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자유를 얻는다. 환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6차 대멸종을 막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그것은 개개인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기업과 국가가 변해야 한다. 태평양 쓰레기가 쌓인 게 처음 발견된 게 1997년 찰스 무어 선장에 의해 발견된 이후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져서 현재 남한의 16배 크기이다. 4년 후 2배로 더 커질 것이라고 한다. 왜 커지기만 할까? 이곳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청소할 의무가 없는 곳이다. 일본과 중국이 근소한 차이로 1, 2등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버린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그 누구도 돈을 들여서 청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플라스틱 소재에 세금을 빵빵하게 받은 것이다.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면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을 찾을 것이다. 그게 태평양 쓰레기 섬이다. 인간은 돈이 된다면 반드시 재활용품을 찾아서 수거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플라스틱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해서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너무 편리하고 저렴하다. 플라스틱 재료가 엄청나게 저렴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새로운 소재를 찾을 필요도 없다. 기업은 만든 것에 대한 의무도 없어서 소비자가 편리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수거의 의무나 재활용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플라스틱은 새로 만드는 게 더 저렴하다. 국가에서 법으로 제한도 없어서 마음껏 만들면 된다. 환경보다 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잡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태평양 배를 좀 더 생각해보자. 배가 큰 이유는 화력 발전을 해서 나오는 각종 공해물질을 정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 상판에서 쓰레기가 천천히 말려서 태우기 좋은 상태로 물기가 마르면 부력섬 재료는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발전에 사용되는 열기로 쓰인다. 화력 발전으로 막대한 전기가 생산되는데 이 전기는 부력섬에 공급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한다. 전기를 돈으로 바꾸는 것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이 코인 채굴이다. 부력섬은 태평양 쓰레기 중에 소성 변형이 되는 플라스틱만 모아서 틀에 넣어서 긴 사각 파이프를 만든 것으로 이것을 이어 붙여서 섬으로 만든 것이다. 태평양에 넘쳐나는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다. 부력섬의 크기가 커져야 큰 토네이도가 와도 문제가 없다. 여기서 남아도는 게 전기다. 전기가 부족하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도 되고 파도의 힘을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채택해도 된다. 유튜브 방송에서 캘리포니아의 변화를 보고 역시 국가가 바뀌면 엄청나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각종 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엄청난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다. 급발진도 얼마든지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법제화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절대 안 하는 이유가 기업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지만 더 많은 수출을 위해서 사고 증명을 검증할 법제화를 안 하고 있다. 급발진 피해자는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소수가 불행할수록 다수가 행복한 사회이다. 방송이 6년 전 것인데 정확하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크게 바뀐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배 상판에서 건조하면 어떨까?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면서 내부에서 말리는 것을 생각했는데 요즘 일기예보가 많이 정확해졌다.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이동하고 비를 피해 다니면서 이동한다면 굳이 복잡하게 안 해도 된다. 부력섬은 고정형이고 배는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걷어내는 방식이다. 태평양 쓰레기는 넘쳐난다. 비가 안 오는 곳에서 있다가 비가 온다고 알리면 이동하는 것이다. 배는 항상 이동해야 한다.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걷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게 된다면 구조는 많이 단순해진다. 태풍이나 비가 오면 상판을 덮으면 된다. 저녁에는 상판을 닫고 화력 열기만으로 건조한다. 낮에 화력 열기를 이용해서 건조하면 좋다. 일정 구간에 적용한다. 위에 있는 쓰레기를 화력 발전하는 곳까지 어떻게 이동시키지? 그리고 더 큰 문제 배가 출렁일 때 쓰레기는 왔다 갔다 한다. 잡담하느라 요즘 태평양 이야기를 많이 못했다. 어제 기존 영상에 댓글을 처음 남긴 분이 있었다. 화력 발전이 아닌 석유를 만드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가능할지는 추후 문제이다. 매일 생각해보면 그 길은 열리게 된다. 석유로 만드는 기술은 400도의 온도로 올린 로 안에 플라스틱 비닐을 넣어서 가열하면 석유로 재탄생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비닐을 청소할 필요도 없다. 장점이 많은 기술이지만 태평양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유는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비닐을 석유화하는 것으로 일반 어업용품이 많은 바다 쓰레기와는 호환이 안 되어 보인다. 이참에 화력 발전이 아닌 다른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다. 태평양 바다 위에 있는 것은 부력이 있는 플라스틱들이다. 그런 것이 남한 16배 크기를 형성하고 있다. 부력섬을 구상하였는데 500년 동안 전혀 분해 안 되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아예 하나의 커다란 부력섬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엄청난 크기의 새로운 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배로 쓰레기를 걷어 올리는 것은 동일하다. 물기를 말려서 해야 할지 그냥 해도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태평양 쓰레기를 유압기로 압축한다. 압축하면서 서로 결합이 되도록 접착제를 넣어준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결합이 완료되면 유압기를 풀면 된다. 완성된 사각 블록을 레고처럼 만들어서 서로 결합하면 된다. 접착제는 많은 실험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플라스틱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폐목이나 나무가 들어가도 된다. 부력 쓰레기를 이용해서 접착제로 결합하면 되는 아이디어다. 레고처럼 결합한 부력섬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은 활용을 생각하기보다 만들면서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 당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급선무이다. 섬이 한반도 정도의 크기로 커지면 여러 나라에서 국토로 인정받으려고 탐내는 곳도 생기지 않을까? 화력 발전을 안 하게 되면 배의 규모가 작아진다. 배를 움직이는 동력원이 석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보다는 증기기관으로 걷어내는 쓰레기 중 목재와 같은 것은 배 위에서 말려서 동력원으로 쓰는 것도 좋아 보인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찾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바다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으니 소형 풍력 발전기를 몇 개를 써도 된다. 그리고 블록 내부는 빈 공간을 주는 게 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압기에 틀을 맞춰서 밀어 넣으면 내부가 빈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후 사각 뚜껑을 만들어서 접착제로 붙이면 된다. 그런데 만약 토네이도가 크게 성장한 것이 부력섬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강철 파이프를 내부에 넣는 것이다. 플라스틱만으로 길게 만들면 바다의 강렬한 움직임에 의해서 플라스틱의 낮은 항복 강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파괴에 이르게 될 것이다. 스테인리스 봉보다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 소재는 적게 들어가고 강도는 올라간다. 제작에 들어가면 반드시 강도 설계를 해서 계산으로 여유를 줘야 한다. 섬세한 설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매일 동일 아이디어 1분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선가이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